일본 사람이 좀 난리가 난 이유가 뭐냐면은 속보 일본 기상청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 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 처음이라는 게 일본 사람들에게 좀 이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소리 좀 감사합니다. 대지진주의보로 난리난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올해 초에도 사실은 그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좀 이제 잠잠하다가 갑자기 이제 8월 8일 오후 시간대죠. 저기 이제 큐슈 미야자키 쪽에 지진이 좀 크게 나가지고 예. 일본에서도 좀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일본 뭐 항상 뭐 지진 나는 거 뭐 매년 그렇잖아. 근데 뭐 그거 또 난리야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번 지진이 좀 특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한국에도 좀 뉴스가 많이 나고 일본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매일매일 뉴스 난리거든요. 올림픽 기간인데도.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전체적인 내용 있잖아요. 이번에서 일본에 일어난 지진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고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이제 일본 N저니까 일본으로 여행 오신 한국 분들도 많으시니까 혹시나 내 여행이라도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러신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좀 참고가 되라는 의미에서 이걸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8월 8일 이제 NHK 뉴스인데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여기 이제 일본 큐슈 미야자키인데 여기 이제 앞바다에서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지진이 난 거거든요. 마그니튜도가 이제 7.1이고 그 다음에 최대 진도는 6 약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도 6이 넘으면은 이게 이제 지진이 좀 꽤 크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이제 야후 지진 정보인데 이렇게 이제 숫자로 뜨는 게 막 이제 진도 정보거든요. 예. 그럼 전체적으로 흔들렸다 하네요. 간수 집안도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오사카도 약간 흔들렸다고 합니다. 자, 연합뉴스네요. 일본 미야자키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 규슈 등지에 드나미주의보 이래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뉴스가 크게 떴습니다. 여기까지는 평소 이제 지진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뭐냐고 했을 때 이게 이제 NHK의 뉴스에 뭔가 좀 이게 그림이 이게 썸네일이 좀 뭔가 독특하죠. 뭔가 좀 경고문 같은 느낌을 주죠. 이게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계속 일본에 사는 사람인데 처음입니다, 이런 거.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 정보. 아니 그 난카이 트로프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인데 일본 열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진이 많이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대륙판들이 섞여 있잖아요. 일본 흔히 말하는 남쪽 지방부터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곳을 이제 칭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본에서는 앞으로 올 것이라는 지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큰 지진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유명한 지진 그 수도 지카 지진 도쿄 있잖아요. 거기도 엄청나게 큰 게 올 거다라는 거가 더불어서 이 난카이 트로프가 일본 기본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봤을 때도 엄청 큰 지진에 속하는 겁니다. 당장 여기에 SBS에서 보도를 했네요. 100년에 한 번 난카이 대지진 오나 이래가지고 실제로 이 타이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대상 지역이 연합뉴스 그래픽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란 이래가지고 요 정도로 있잖아요. 큐슈에서부터 저기 이제 이쪽 시즈오카 후지산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난카이 대지진의 이제 범위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큽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빨간색 이제 얇은 선이 여기는 이제 진짜 진원지고 그 영향을 받는 지역이 좀 더 이제 넓게 이쪽까지 좀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정보의 대상이래 가지고 이쪽 지역 위험하다라고 흔히 말하는 피난 같은 거 있잖아요.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공표를 해둡니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요코하마면 그거 아니야. 그 도쿄 바로 옆에 맞습니다, 여러분. 도쿄 중심가는 그렇게까지 영향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요코하마까지도 이게 가기 때문에 아까 이 지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도쿄 바로 옆 동네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일본의 절반 정도가 이 난카이 대지진의 영향권에 접어드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 좀 난리가 난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 TBS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속보. 일본 기상청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 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미야자키에 지진이 크게 나니까 이거 심상치 않네. 난카이 트로프 일대에 난 지진 중에서도 이번 지진은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일본 기상청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처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이 처음이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좀 이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있잖아. 뭐 100년에 한 번 뭐 언젠가 올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현실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혹시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일본 NHK 이제 특별 사이트입니다. 임시정보, 거대 지진, 난카이 트로프. 그런데 사람들이 임시정보만 뜬 거면은 이게 뭐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거를 3단계로 나눠뒀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거는 일주일 이내에 거대 지진이 정말로 온다. 그리고 두 번째, 거대 지진 주의보 발령. 확실하게 올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건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난카이 트로프랑 아무 관련 없습니다. 조사 종료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세 개 중에 뭐가 떴냐? 바로 가운데인 주의보가 떴습니다. 예. 그러니까 8월 8일부터인가 거의 8월 15일 일주일까지는 진짜 이거 난카이 트로프 오는 거 아니야? 큰 지진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이제 사람들의 경보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주의 한계를 시키는 거죠. 조심하세요라고. 제일 높은 경보가 나오면 당장 피난하세요. 그런 건데 지금 중간에 주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위험은 한데 어느 정도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예. 이게 일본 경제신문에서도 아까 그 주의보를 받아 들어가지고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 대비해서 앞으로 일주일간은 피난 경로 확인. 일주일 정도는 솔직히 이게 뭐 까놓고 얘기하면은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게 준비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잘 없어 일본에서. 왜냐면은 지진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거 알면은 다 대비하지. 그런데 이번에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일주일 이내에 진짜 큰 게 올 수도 있든 이 확률이 평소보다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대비는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각종 이제 있잖아요. 뭐 준비 미리미리 하세요. 이렇게 뉴스가 뜨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있는 가구를 고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통신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뭐 라디오라든지 단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방에 뭐 넣어서 들고 다니세요. 물, 식량 준비하세요. 피난 경로 확인하세요. 브레이커, 전기 같은 거 감전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세요. 건물 무너질 수 있으니까 집 한번 볼트 조였는지 자 확인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많이 내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평소부터 이런 거 잘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계속 아무것도 없으면 까먹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났었다라든지 그런 거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비상용 굿즈, 비상용 상품이라 얘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각종 이제 뭐, 그러니까 긴급 의료 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 특히 물이 중요하죠. 물이랑 식량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손전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일본 사람 기본적으로 집에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당장에 바깥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게 지진이 안 오다 보면은 보존 식품 같은 것도 유통기한 지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바로바로 있잖아요. 새 걸로 교체를 해가지고 진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진짜로 주의하세요. 라는 것에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좀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뭔가 일본 기상청 피셜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뭔가 감각적으로 이번 지진은 좀 약간 좀 위험하네? 라는 게 사실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올해 1월 1일에 일어난 일본의 이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대지진입니다. 이때 이제 진도가 7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이 1월 1일에 이제 지진이 난 흔히 말하는 기록 같은 거거든요. 보면은 진도 7 나기 전에 5강 뭔가 큰 거 한 거 나고 그 다음에 또 5강 뭐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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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강 5기압 이러면서 1월 1일 날에 지진이 진짜 숨 쉴 틈도 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여진이라고 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은 지진이 계속 이제 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당장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지진 뭐 있습니까? 일본의 이 3.11 동일본 대지진 있잖아요. 이 3.11 대지진 때도 동일하게 진도 7, 진도 5, 진도 5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지진이 3월 11일 날에 뭐 숨 쉴 틈도 없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100건이 넘을 정도로 지진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진도 5 이상의 지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진도 6짜리가 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1, 2, 1, 2, 1 조용해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평소같이 큰 지진이 나면은 뭔가 여진도 나고 하면서 어쨌든 아이고 평소랑 같은 지진이 좀 여진에 조심하세요 이런 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조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난카이 트로프 전체적인 지진 중에서 여기만 잠깐 지금 난 거네.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뭡니까? 큰 게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위기감이 점점점 이제 많이 좀 고조되는 게죠. 일본 지진이 8월 8일에 났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 정도까지 일주일 정도 주의하세요. 거대 지진이.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즌이
상당히 좀 문제되는 시즌입니다. 뭐냐라고 했을 때 일본의 추석이 8월 15일입니다. 지금이 일본의 추석 시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추석 땐 뭐 하세요? 하나 있죠. 제일 유명한 거. 그렇죠. 귀성길입니다. 귀성길. 일본에서도 매년 이 시즌, 예, 오봉 시즌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쿄라든지 큰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귀성을 가요. 예, 왜냐면은 이제 지방에 부모님들 많이 거주하시니까. 그러니까 지진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예를 들어 있잖아. 사람들이 귀성을 갔을 때 아까 말한 그 지역이 있잖아. 전체적인 지역이. 예를 들어 큰 지진이 와봐. 이거 뭐 평소 때 예를 들어 본인이 사는 지역은 지진이랑 관계없어요. 우리 동네 이번에 괜찮대요. 라고 하더라도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에 이런 게 제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과거에 있었습니다. 언제요? 올해요. 올해 1월 1일에 일본에 지진이 났다 했잖아요. 일본 1월 1일이 설날입니다. 설날이니까 그 지역으로 많은 또 도시 사람들이 귀성을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일본의 1월 1일 설날에 귀성자도 희생을 당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 도쿄에서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왔다가 집이 폭삭 무너져서 죽는다든지 귀성중 지진 설날에 죽은 9세 아들 이래가지고 이게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본인이 살던 지역에 살았으면은 아무 피해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번에도 뭡니까? 아까 일주일 딱 들었을 때 지금 완전 일본의 추석 시즌이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귀성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더 느끼는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성뿐만 아니라 여행하러 나간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일상적인 루틴이랑 좀 달라지니까 평소부터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안 먹힐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시즌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있잖아. 비상용 물에다가 뭐 식량 해놨는데 여행 갈 때 누가 그걸 들고 갑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맞아. 근데 여행 간 상태에서 예를 들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지진에 맞닥뜨려봐요. 진짜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뭐 고향을 가니 많이 여행을 가니 많이 근데 뭐 여행사에서 뭐 이제 아까 말한 저런 있잖아. 예보 떴다해서 캔슬 공짜로 해줍니까? 그런 건 아니죠. 어디까지야? 이거는 주의하세요니까. 본인의 판단으로 네가 예약을 했으면 네가 가는 거고 예약을 안 했으면 안 가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이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마 이런 내용이 뭐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분들도 아마 이번 뉴스에 대해서 꽤 골치 아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뉴스빔 국적 LCC 일본 소도시 승객 유치 성공 취향지 더 넓힌다 이래가지고 한국 분들 일본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도쿄 뭐 오사카 뭐 삿포로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좀 작은 소도시도 지금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당장에 미야자키도 여러분 이번 지진 난 직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일본 지진을 봤을 때 이번에 예를 들어 난카이 트로프가 오면은 일본이 미야자키 가보시면 이쪽부터 도쿄까지 연결되는 완전 일본의 뭐 반 정도죠. 제일 유명한 여기가 흔히 말하는 뭐 큰일이 날 수도 있다라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 한국에서 예를 들어 비행기를 미리 예약을 해놨어. 한국도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인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이거 답답한데 제가 이거 안전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본 기상청이 난카이 트로프 임시 주의보를 이번에 처음으로 발령을 냈대잖아. 이거는 솔직히 이제 좀 약간 많이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식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지 마라 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실 때는 그 평소부터 주의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만약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그걸 조금 알고 있으면 그 좋으니까 박간의 우산 두둥 예전에 저희가 좀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면서 일본에서 지진 나면 이렇게 뭔가 진행이 되는구나 라든지 그런 거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뭐 진짜 대지진 주의보라는 게 떴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정보랑 일본의 상황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